제15강 이번엔 긴급 편성으로 성리와 정준영 이런 타이틀을 뽑아왔습니다. 버닝썬 그 이상한 클럽인지 나이트 클럽인지 뭔지 제가 그쪽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축구 클럽인지 야구 클럽인지 하여튼 클럽에서 뭐 몰카를 촬영하고 뭐 마약을 하고 뭐 온갖 얄궂은 이야기가 다 있었는데 구조론에서 다루는 것은 마음의 구조. 정준영은 무슨 마음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 구조론 입장은 마음이라는 게 대부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말을 하지만 자유의지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쉽게 말하면 사건은 기성전결로 가는데 그 기성전결로 연결되어 가는 사건이라는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긴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에서는 사실 자유의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고속도로로 100km로 운전하고 있다. 근데 앞차를 추월하고 싶다. 사고 나죠. 음주운전을 하고 싶다. 못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국도를 설금설금 간다면 앞차를 추월할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의사결정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스템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은 그 흑인 노예가 없었는데 왜 미국만 흑인 노예가 있었을까? 다른 나라들은 야 우리 같은 인간인데 흑인도 인간이고 백인도 인간인데 인간 차별하면 되나? 하고 안 맞네. 왜 우리가 인간 차별을 하지? 흑인을 차별하면 안 되겠네 하고 납득을 하는데 왜 미국하고도 남부 지역만 흑인 노예를 차별하는 것일까? 흔히 이제 좌파 지식인들이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걔들은 계몽이 안 돼 있어. 학교를 안 좋은 데 나왔는가 봐. 내가 가르쳐주면 내가 30분만 설명하면 알아듣고 노예를 차별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대호각성을 해서 바른 길로 돌아서지 않을까. 천만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들은 절대 안 넘어가요. TV 토론에서는 유시민이 말하면 다 넘어와. 근데 이 집에 가서 투표장에 갈 때는 다 자한당을 찍어요.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쉽게 안 변하는 것은 시스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흑인 노예를 차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죠. 거기엔 에너지가 걸려있고 가속도가 걸려있고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관성의 법칙을 무시하고 가속도를 무시하고 에너지를 무시하고 그냥 야 오늘부터 흑인 차별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아이리시 쟤들은 저렇지? 유태인 쟤들 또 왜 저래? 독일계 쟤들이 문제라고 항상 독일계들이 말썽을 일으켰어. 자기들끼리 서로 막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기 전에 같은 백인들끼리 독일계, 아이리시 애들, 히스패닉 애들, 거기다가 중국에서 온 쿨리들, 특히 그 고집세기로 소문난 유태계, 독일계 이런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차별하는 그 상호작용의 총량이 흑인에게 밀집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아일랜드 애들, 이탈리아 갱들, 유태인 갱들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합의가 안 되면 야 우리 흑인을 왕따시키자 하면 합의가 돼.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이제 한국인들은 상당수는 조선족을 막 비판하지만 조선족들은 또 저 파키스탄 애들, 방글라데시 애들을 막 비판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한국인끼리 같은 한국인끼리 경상도 전라도 하고 막 싸우다가 일본을 죽여야지 이런 말 나오면 다 합의가 돼서 맞아 일본을 죽이자 박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미국이 특별히 인종차별이 심했고 그 중에서도 남부가 더 심했던 것은 그런 미국 내 모순의 그 총 깔때기처럼 그걸 흑인에게 몰아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나는 백인이고 저는 흑인인데 흑인도 인간, 백인도 인간 같은 인간끼리 인간 차별하지 말자. 근데 왜 부자들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흑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부자들을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식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 하층민들은 엘리트들을 미워해요. 지식인이 굉장히 미워해. 유시민 너 잘났다 이거지. 유시민이 자기보다 똑똑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미워. 왜냐면 자기는 멍청하거든. 왜 나는 멍청한데 쟤는 똑똑하지? 똑똑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을 미워할 방법이 없어. 왜냐면 잘났거든. 어떻게 미워해? 미워할 방법이 없지. 아인슈타인을 어떻게 미워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에 대한 분노가 흑인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우리는 인종 문제를 흑인과 백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그 분노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층민이 엘리트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 흑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가 미운데 엘리트를 못 때리니까 일단 뭐 내가 재용이 미워. 이 재용을 한 방 때리려고도 어디서 때리죠. 에버랜드 가서 막 땅을 발로 차. 재용을 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성을 차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남자들이 여성을 차별하지? 사실은 그 엘리트에 대한 분노, 지식인에 대한 분노, 강자에 대한 분노, 부자에 대한 분노를 자기보다 약하다고 찍은 어떤 특정 대상에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요 분노를 몰아줄까? 흑인한테 몰아주자. 여성한테 몰아주자. 장애인, 동성애자 제일 만만하네.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이 분노를 몰아주지? 동성애자를 찍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흑인들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만만한 게 동성애자지. 그래서 성소수자나 약자를 공격하는 행동에는 강자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도 남부하고도 중서부의 백인들이 제일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잘 사는 뉴욕, 부자, LA, 콧대 높은 그 백인 지배계급에 대한 분노를 백인이 아닌 흑인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흑인을 계속 때리면 쟤들이 답답해서 나를 말리러 올 거 아니야. 그럼 말리러 올 때까지 때려요. 마찬가지로 정준영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누군가가 자기를 말려줄 때까지 그런 짓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에게 돌려서 정준영 너 개인이 잘못했어. 성리 너 개인이 미쳤어. 이런 식으로 양현석 너 문제 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질은 이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고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론을 보면 세상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부분을 통제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는 범죄자나 이상한 사람의 욕심, 탐욕, 야망, 야심, 의지, 신념, 계획, 희망 이런 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머릿속에 딱 들여다보면 야망, 희망 하나도 없어. 신념, 의지, 계획, 목적 없어. 그건 다 둘러대는 얘기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있고 거기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겁이 많으니까. 왜?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를 BTS의 방시혁 같은 사람에게 당신을 키운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의 야망 때문이야. 나의 위대한 신념 때문이야. 나의 위대한 사상 때문이야. 나는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고 그런 어떤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방시혁은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음악기를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뭐 썩었어. 부패하고 비리하고 형편없어.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더 근사한데?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다운되지? 이런 분노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하려면 미리 많은 것을 벌어놔야 돼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 10가지 선택 중에 하나씩 잘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자르려면 미리 이걸 확보해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은 이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걸 꼭 다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시스템의 문제인데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려는 거죠. 청소년 얘기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내한테 허용된 게 뭘까? 술, 담배, 마약, 여자, 섹스 이렇게 다 한 번씩 건드려봐요. 이번은 술로 한번 밀어볼까? 야, 마약으로 한번 밀어봐. 여자로 한번 해봐. 도박으로 한번 해봐. 하지 말라는 건 다 해. 그래서 거기서부터 술은 하면 안 되겠구나. 도박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자 문제도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구나. 스캔들은 안 되지. 마약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꺾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엘리트들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엘리트들은 이런 과정을 생략합니다. 이거 안 해. 왜냐하면 엘리트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행동의 그 전범이 있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일단 나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 그걸 롤 모델을 따라하는 거죠. 근데 정준영 같은 사람은 그런 롤 모델이 없어요. 왜 없냐? 왜 정준영은 롤 모델이 없을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까미의 이방인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까미도 실존주의자고 사르트르도 실존주의자는 둘이 굉장히 싸웠어요. 안 친했어.
서로 막 비난했어. 사르트르는 저 촌놈, 이상한 데서 온 놈이라고 그러고, 까미는 저 사르트르 저 주루 새끼, 잘난 척 하고 있네. 존나 잘나서 나자빠졌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빈정대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까미와 사르트르 둘 다 실존주의자인데 뭐가 틀릴까? 그건 뭐냐면, 주체냐, 대상이냐. 사르트르는 주체의 사상가고, 까미는 어떤 대상의 사상가인데, 타자성의 문제죠. 이 문제를 타자성이라고 해요. 근데 정준영은 1살 때부터 외국에 인도네시아 어디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한국에서 마치고, 그 외에는 거의 10몇 년간을 8개국을 떠돌아다닌 거야. 국제 이방인이 되지. 이방인 중에 제일 이방인이야. 그럼 한국에 왔다 이거지. 그럼 한국에서 허용되는 게 뭘까? 테스트 해봐야지. 한국에서 마약이 허용되나? 안 돼. 술이 허용되나? 안 돼. 담배가 허용되나? 안 돼. 스캔들이 허용되나? 다 해봐요. 마찬가지로 한국이 또 캐나다 이민 가면 캐나다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해. 캐나다 어려운 문제의 그 헛술한 걸 이용해서 한국인끼리 사고해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엿먹이니까 캐나다 정부가 속아 넣어봤는데, 야, 캐나다 애들 어리버리하지 않냐? 캐나다 애들 완전히 호구래. 등신들이야. 우리가 캐나다 정부 속에 묻는 거는 쉬운 일이야 하고 막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하고, 그래서 이제 평판이 떨어져서 캐나다에서 한국 애들한테 좋은 일거리 주지 마라. 쟤들은 세탁소나 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망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한국 사람은 캐나다에 가서 사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캐나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가든 그 토백이들하고 의도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하지 말라는 짓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선족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조선족들을 미워할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교포들도 캐나다 가면 이상한 짓 하는데 조선족 쟤들도 한국에 오면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한 번씩 해보지 않을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피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사 갈 때는 보일러에서 기름 빼가고 이런 얄궂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조선족들끼리 모여서, 야, 한국 사람들 호구다. 한국 사람들, 야, 쟤들 덩신이야. 덩쳐먹기 딱 좋아 하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자기가 나도 나무 동네 가면 이렇게 사기쳐야지, 속여 먹어야지. 야, 미국 애들 띠라던데 미국에서 얌체짓 하는 방법, 10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이런 연구만 하고 있으니까, 그 조선족이 그런 얌체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고 지레짐작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방인의 심리인데, 이걸 제가 이제 이 타자화, 대상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타자화라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니고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한국인이 아니고, 또 조선족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면 중국을 응원해야 되나? 한국을 응원해야 되나? 여기서 갈리는 거죠. 한국을 응원하면 한국이고, 중국을 응원하면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그 타자성의 문제, 대상화의 문제는 뭐냐면,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특히 주인들이 노예를 물건 취급하는데, 특히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상품화라고 해서 물건 취급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가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지도자나 훌륭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면 자기 인격도 무시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소통은 항상 그 구조론을 말하면 균일한 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자기도 동시에 깎아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교양 있는 엘리트들은 절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야미의 이방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르트르는 주체의 관점에서 인간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가야미는 인간은 누구나 버려진 존재이고 그 주체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예를 들면 낯선 사람한테 갑자기 참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인사를 하고 안면을 터고 그 다음에 개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개입해도 되지 하고 자기 자식이 데이트하는 데 가서, 왜 너 저 서울대도 못 나온 지방대 애들하고 사귀냐? 막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건단 말이에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범죄라고. 자기 친자식이나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도 타인입니다. 타인이 나와 같은 편이 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 까미가 그걸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와 나는 같은 한국인이 되고 같은 민족이 되고 같은 핏줄이 되고 같은 편이냐?
예를 들면 내가 조선족이라고 치고 내가 왜 한국팀을 응원해야 되는데? 이 감이 이방인 거의 내가 왜 한국팀을 응원해? 근데 우리는 그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왜 이방인을 극복한 주체가 됐냐면 사건에 올라탔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 문명이라는 위대한 사건 속에 있고 이 사건 속에 올라탔고 이 사건 속에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선족도 한국팀을 응원해야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걸 반대는 주체화하고 대표화하는 자기가 대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대표성의 문제. 예를 들면 그 정준영 같은 사람은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연예계의 대표자라고 생각 안 해. 그럼 뭐냐면 자기는 꼽살이 끼어 있는 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카톡으로 연결된 패거리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카를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주변 인맥들에게 아부하기 위한 행동. 변희재 행동이죠. 변희재도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아부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 패거리에게. 왜냐면 자기를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준영의 콤플렉스가 자기를 무시하는 패거리들이 아부하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그맨이라면 자학 개그를 해야 돼요. 정준영의 행동이 전형적인 그 개그맨들의 자학 개그예요. 그러니까 원래 코미디언들이 바보인 척 하지 않습니까? 연구 없다 그러고. 근데 아주 바보는 아니에요. 바보라서 바보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이 바로 자기를 대상화하는 거죠. 자기를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함부로 굴리면서 사람들이 낄낄거리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범죄자들이 대부분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그 범죄 집단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범죄를 저질러야 돼요. 예를 들면 자학 개그가 유행하고 있다면 더 자기가 개망신당한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옛날 여자친구한테 말 잘못해서 사대기를 맞았지. 넌 사대기 맞냐? 난 왕복을 12대를 맞았어. 넌 나는 딱 빠지게 엎드려서 빌었다고. 나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사삭 빌었어. 그 정도냐? 나는 완전히 넘어갔다니까. 난 장인 어른한테 완전히 3000배를 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 경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장에서 일할 때 보니까 다 같은 노동자들끼리 서로를 또라이라고 불러요. 야, 또라이. 모든 인간을 서로 또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들끼리 만나면 반갑다고, 야, 임마! 그러고, 야, 이 바보야! 야, 이 덩신아! 야, 이 멍청이야! 그러고 배를 때리거든요.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하할수록 더 대접을 받아. 그 자기 비하의 최종 끝판왕은 이제 자기 부인을 모욕하거나 자기 아들을 돼지라고 부르거나 일부러 이제 손님만 오면 평소에는 부인한테 막 공처 행동을 하다가 자기 집에 집들이를 해서 손님이 오면 갑자기 자기 부인을 야 임마 이리 가져와 담배 가져와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요. 그 부인이 충격을 받지. 저 인간이 미쳤나? 근데 화장실에 가서 야 내 체면 좀 세워줘 체면 나 창피하잖아 나 친구들 앞이라고 봐줘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게 자학개그 행동이에요. 이게 교양 없는 사람의 행동이야. 교양 없는 사람은 꼭 손님이 오면 평소에는 막 자기 사랑해 그러다가 손님 야마 차 가져와 이런다니까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런 행동을 정준영이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자기가 여자하고 잤는데 그걸 공개하는 것은 자기 비하의 끝판왕이에요. 나는 개돼지다. 난 짐승이다. 나는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해야 점수를 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질러 놀아야 상대방이 쟤는 나보다 못한 형편없는 놈이구나. 내가 쟤보다 잘났네 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변희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변희재도 자기가 똥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정도 똥되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홍준표가 막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똥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경원. 바보짓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착각해요. 대중에게 아부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완전히 나를 똥 만들지? 완전히 나를 마시간 미친년으로 만들어버리겠어. 나 오늘부터 미친년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모욕을 하는 것은 자기 자학개그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구조론을 상상하는 그 대상화, 타자화의 문제이고, 그는 사건에 올라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최 측으로부터 초대받아서 게임에 참여하는 게임의 일원이고 게임 안에서 포지션과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게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 있고, 그러므로 조선족도 타자가 아니고 여성도 타인이 아니고 장애인도 타인이 아니고 동성애자도 이방인이 아니고 다 같은 우리 편이고 주체 측이다. 그것이 주체의 사상인데 김일성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있죠. 주체 사상하고 헷갈릴까 봐. 그래서 주체 철학이 아니고 주체의 철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의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소외를 극복하고 타자성을 극복하고 진정한 그 사건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벌여놓은 일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자학 개그를 하지 않고 존중 개그, 자기를 높이는 개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은 자학 개그를 조금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기 비하를 안 해요. 자기를 높이는 개그를 한다고. 근데 연예인들 대부분 보면 서로 그 자기 비하, 외모 비하, 서로 상대방을 바보 취급하고, 그게 뭐라, 노동자들이 서로를 또라이라고 부르듯이, 야마, 야, 병신아, 그러고, 야, 머저리야, 야, 멍청이야, 막 서로 그렇게 자기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는 그런 그 악순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정준영의 심리는 대중에게 아부하고 싶은 심리고, 그건 자기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소속감을 못 느끼고 정체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가 아니고 자기는 딴따라고 외부에서 불려온 이 껌 바깥의 존재라고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자존심을 회복하지 못한 거죠. 그 삶은 비참한 것이에요. 존엄하지 않고 비참한 것이 바로 변희재와 윤서인과 정준영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